오전 회의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강창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제주시 갑의 강창일 의원입니다. 식사 잘하셨죠? 네. 예? 네, 의원님. 예. 일단 내정자 후보로 결정돼서 축하드리고요. 신상 문제하고 이 도덕성 문제는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많이 준비해 왔기 때문에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. 예? 그리고 이런 문제 준비하느라고 다른 준비는 잘 못하신 것 같아요. 이 자료에 서면 질의에 답변한가 봤더니 별로 내용이 없습니다. 이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이렇게 걱정도 됩니다. 지난 정부의 가장 큰 실패가 뭐라고 생각합니까? 네, 존경하는 강창일 의원님 말씀 거기에 담긴 우려 저도 말씀드린 대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. 지난 정부의 외교 정책 공도 많지만 그 국민과의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소통 문제뿐만이 아니고요, 내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알고 있어가지고 저희들 외통위에서 윤병세 그 장관 보고 대통령 잘 모시라, 그리고 가장 큰 실패가 외교 부분이고 참사라고까지 용어를 쓰면서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외교부 관료들을 보고는 저 뒤에도 외교부 관리들이 앉아 계신데 영혼 없는 한국인이다,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했지요. 왜 이런 비판을 받아야 되는가? 빨리 외국 생활 오래 해서 잘 모르실 건가? 알고 계실 걸로 봅니다. 이런 국민들 지탄. 예? 후보자는 말이죠, 이 영어 야전 등통하시고 경력도 화려하신데 때문에 과연 실무 외교에 적합한지 그런 우려도 또한 있는 거 아시죠? 그리고 외교 관리론이 카틀이 형성돼 가지고 간단하지 않을 텐데 비외교고시 출신이기 때문에 장점도 있는데 과연 장악하고 통제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, 이런 식의 우려들도 많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? 잘 몰라요? 그런 얘기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까? 주변에? 그래서 결국 지난번에 실패를 극복할 수 있을까 되게 우려한다,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자료 서면 질의를 했는데 위안부 문제 우선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지소미아 문제의 두 가지만 우선은 질의드리겠습니다. 아주 답변이 봤더니 원론적 답변에 끝나버렸어요. 제대로 본질을 좀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,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.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않나, 이런 식의 생각도 하면서 위안부 문제 말이죠. 절차, 과정, 내용이 아주 잘못됐어요. 단 하나, 취지와 정신은 좋습니다. 우선 양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 취지, 정신, 그리고 아주 우경화된 아베 총리가 사과한 것, 이거 아주 저는 큰 틀에서는 좋다고 봐요. 그런데 하나하나 문맥을 보면 말이죠, 영어 잘하시니까 영어로 잘 번역이 안 될 정도의 문맥을 쓰고 있어요. 이게 일본인의 교묘한 언어 마술이라고 얘기합니다. 한 예를 들어서 위안부 동원을 했는데 동원의 주체가 없어요. 거기 딱 있는 게 일본군의 관여라는 용어 하나 쓰고 있어요. 관여하고 주체는 다릅니다. 누가 동원했는지 그게 없어요, 합의문에. 영어 번역이 불가능합니다, 그게. 그런 것들. 다음에 돈 10억엔을 받았어요. 이게 엄청나게 할머니들의 명예를
더럽힌 게 됐어요. 또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존심을 흔들어 버리는 것이 돼버렸어요. 여기 돈 문제 개입되는 바람에 그래요. 그리고 불가역적 최종적 해결의 능력이 쓸 수가 없는 겁니다. 이거는 어떻게 외교 문서에 이런 걸 쓸 수가 있는 겁니까?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데. 그리고 어디 뭐 밀실에서 뭐 도둑질하듯이 밤에 전화해서 당사자 의견도 묻지 않고 발표하는 게 어디 있어요.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이것은 국제법적인 절차 과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라고 계속 주장했던 겁니다. 그 당시부터 그래 왔어요. 그래도 또 하나, 왜 전 정부에서 실패했는지 압니까? 양국 간에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죠. 영토 문제, 역사 문제, 뭐 위안부 문제, 일제시대 강제 징용당하신 분들의 이 권리 회복 문제 등등 많습니다. 산림 동포 문제.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기어가지고서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.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한일 관계가 이렇게 꼬여버린 겁니다. 1965년도에 계속 한일 간에 문제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정상회담 제대로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이런 꼴이 돼버렸습니다. 예? 다양한 그 주제별을 가지고 한일 간에 계속 대화를 해야지요. 그런 문제. 그래서 아주 잘못됐다. 그런데 해결 뭐 방안 얘기할 때 아주 원론적인 얘기에 그치고 있어요. 그쪽에 오로지 인권 문제,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원론 국민적 정서 이 답변 외에는 하나도 못하고 있다.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예, 강창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그래서 저도 많이 또 깊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특히 그 위안부 합의의 내용에 보면서 말씀하신 그 10억 엔의 그 성격이 무엇인지 명백치가 않고 또 불가역 최종적인 합의라는 데 대해서는 이거는 그런 어떤 군사적인 합의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인권 유린의 상황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그 피해자 중심의 법적 책임과 그리고 배상입니다. 네, 이 부분에 있어서 불명확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합의서가 불충분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물론 이것이 구두로 양 장관이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.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보다 더 면밀히 그리고 그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보겠습니다. 그 빠치를 주신 할머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장관이 된다고 하면은 한번 할머님들을 자주 찾아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지만 한번 공간에 초치해서 식사도 모시고 싶고 또 대통령께서도 좀 만나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. 예. 더 약간 보충 그 장악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의원님께서 지금 외교부의 그런 어떤 문화나 업무 방식에 대해서도 이미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그것을 6년간 외교부에 근무를 하면서 또 임명받아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 부분을 많이 들었습니다. 이 자리에 만약에 전통적인 소위 말하는 북미통의 전통 외교 관료 부에서 내내 큰 어떤 후보자가 앉아 계셨더라면은 훨씬 더 그 외교 사안에 대해서 매끄러운 답을 드릴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지도력에서 나오는 것은 그런 어떤 질적인 차이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어떤 기존의 지도력의 내용은 이미 부에 깊이 담아 있는 거고 이 시점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새로운 역량, 새로운 지평, 새로운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분명히 제가 갖고 있는 역량이 그런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게 있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
여성 후보로서 다만 제가 여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성평등을 바라는 그리고 제 성평등을 위한 제가 국내 국외에서의 활동을 평가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그 지원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런 어떤 국민적인 성원과 제가 가지고 온 제 나름대로의 그런 역량을 가지고 그런 새로운 지도력을 발휘해서 부를 장악하고 또 부처 간의 협의 또 국가안전보장회의소의 외교부의 목소리 그리고 소신 있는 조언을 대통령님께 드리고자 합니다. 감사합니다. 윤병세 그 장관 보고 대통령 잘 모시라. 그리고 가장 큰 실패가 외교 부분이고 참사라고까지 용어를 쓰면서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외교부 관료들 보고는 저 뒤에도 외교부 관리들이 앉아 계신데 영혼 없는 한국인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했지요. 왜 이런 비판을 받아야 되는가? 외국 생활 오래 해서 잘 모르실 건가? 알고 계실 걸로 봅니다. 이런 국민들 지탄 소리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까? 주변에? 그래서 결국 지난번에 실패를 극복할 수 있을까 되게 우려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저 자료 서면 질의를 했는데 위안부 문제 우선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지소미아 문제의 두 가지만 우선은 질의드리겠습니다. 아주 답변이 봤더니 원론적 답변에 끝나버렸어요. 제대로 본질을 좀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.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식의 생각도 하면서 위안부 문제 말이죠. 예? 후보자는 말이죠. 이 영어 야전 등통하시고 경력도 화려하신데 때문에 과연 실무 외교에 적합한지 그런 우려도 또한 있는 거 아시죠? 그리고 외교 관리론이 카틀이 형성돼 가지고 간단하지 않을 텐데 비외교고시 출신이기 때문에 장점도 있는데 과연 장악하고 통제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? 이런 식의 우려들도 많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? 잘 몰라요. 그런 얘기. 오전 회의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강창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예, 제주시 갑의 강창일 의원입니다. 식사 잘하셨죠? 네. 예? 네, 의원님. 예. 일단 내정자 후보로 결정돼서 축하드리고요. 신상 문제하고 이 도덕성 문제는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많이 준비해 왔기 때문에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. 예? 그리고 이런 문제 준비하느라고 다른 준비는 잘 못하신 것 같아요. 이 자료에 서면 질의에 답변한가 봤더니 별로 내용이 없습니다. 이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이렇게 걱정도 됩니다. 지난 정부의 가장 큰 실패가 뭐라고 생각합니까? 네, 존경하는 강창일 의원님 말씀 거기에 담긴 우려 저도 말씀드린 대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. 지난 정부의 외교 정책 공도 많지만 그 국민과의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소통 문제뿐만이 아니고요. 내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알고 있어가지고 저희들 외통위에서